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네요. 이제 여기는 시조입니다.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로 된 그 시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엷은 가을 하늘이 조용히 무너져 내린다. 끝도 시작도 없는 그냥 그 허전한 공간. 문득 내 어깨 너머로 실려오는 이충만이에요. 이충만. 답은 이 강의 그 마지막에 있어요. 이 답은 항시 이충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목이 가을 하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장에 엷은 가을 하늘이 이렇게 하면요, 이 자수가 너무 사실은 오바됐어요. 예, 약간 이제 파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가을 하늘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자수가 맞을 것 같아요. 예. 3, 4, 3, 4, 3, 4, 3, 4, 3, 5, 4, 3이 기본 자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3이 아니라 이거는 7자예요, 7자. 예, 7자이기 때문에 좀 약간 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고요. 그냥이라는 끝도 시작도 없는 그냥 무한이죠. 무한하고. 그냥이라는 우리 말 많이 쓰잖아요. 그냥. 상태의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입니다. 이 충만. 그러니까 이 한편은 소담한 이게 시조거든요. 이 시조로 소담한 시조로 고담한 그 사유를 이끌어냈어요. 그 휘하는 정서라든지 넉넉한 감정 이렇게 해서 지난 삶을 조용하게 반추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읽어서 이 운율도 알아놓고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여기서 3장 잘 아시잖아요. 3장 예를 들면 엷은 가을 하늘이 조용히 무너져 내린다. 6구 이게 엷은 가을 하늘이 1구 2구 조용히 무너진 2구 끝도 시작도 없는 여가 3구 그냥 그 허전한 공간 4구 문득 내 어깨 너머로 5구 실려오는 이충만 이게 6구예요. 그래서 시조는 3장 6구라고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뭐 어려운 말은 없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금생운한주예요. 이 금생운한주는요,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 식물이거든요. 함부로 캐면 안 됩니다. 꽃말은 이제 미덕이에요. 미덕.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달에 이제 꽃이 피는데요. 단연생으로 이제 피는데 남부 해안, 서해안 일부, 제주도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이니까 함부로 이것 아니더라도 산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캐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놓고 봐야지 왜 그냥 어디 뭐 좋은 거 있다 뭐 그냥 싹 그냥 캐다가 뭘 하고 한때 뭐 금강초롱이 뭐 그거 다 캐다가 그냥 집에서 다 죽이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는 같이 공용으로 봐야 좋은 그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야생화는요 공용으로 봐야 좋은 그 꽃입니다. 어디 일부분에 캐다가 자기 집 베란다에다만 놓고 하면은 그거 1, 2년 사람이 죽거든요, 결국. 그 죽이려고 뭐들을 가져와요. 차라리 저 꽃집에 가서 아담한 좋은 꽃들 많은데 그래서 식탁이라든지 이런 데 놓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몰라 왜 산에서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본다. 진짜 내가 맞아? 멍하니 바라보고 어떤 사람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진짜 맞아? 근데 그 말은 네가 못생겼다 그게 아니고 너 정말 이뻐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양. 줄치시고요. 사유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문양인데 문양은 뭐냐면 향기를 듣는 거예요. 향기를 듣는 것을 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향기를 듣는 거죠. 몸속에서 타는 혼불을 흔들어 놓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꽃무리 행렬. 혼불. 사람은 혼을 이루고 있다는 그 푸른 빛이잖아요. 혼불은 푸른 빛을 얘기합니다. 붉은 빛이 아니에요. 푸른 빛. 인광이라고 그러죠. 인광. 뼈에서 나오는 것을. 인광. 그것도 푸른 빛입니다. 옛날에 도깨비 불을 많이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이 불은 뼈에서 나오는 피, 원소기 피인데 인이라고 그래요. 인. 예. 그것이 야간에 이제 빛을 많이 발한다고 그러네요. 꽃무리 행렬.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이 꽃이, 이 난초가 한 10송이 정도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전 생애를 바쳐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꽃과 향기를 꺼내기까지 개원에는 울음을 보았는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 답은요. 삼미일사입니다. 삼미일사. 1. 무슨 덕성이 있어? 2. 누구든 단 한 번이라도 꽃으로 살고자 했다면 그 짧은 생애를 통과하는 긴 시간에 들라.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그 꽃피는 동안 좀 쓰라린 거죠. 예. 종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꽃을 피워야 되니까 쓰라린 거죠.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는 제 두 번째 꽃 시집에 제호를 쓴 겁니다. 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덕성, 이게 꽃말이 이게 미덕이기 때문에 덕성이라고 쓴 거예요. 이 꽃말이 금세운한주 꽃말이 미덕이에요. 그 미덕이나 덕성이나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래서 논어에서 도와 덕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도와 덕이라는 말 아주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도덕 안 했습니까?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참 도덕을 중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퀴즈를 냈는데 꽃이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꽃을 피우는 목적.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고 꽃의 입장에서는 종족을 보존하는 겁니다. 예. 또 예를 들면 채미를 할 수 있도록 그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혜택을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한테 와요. 예를 들면 꿀벌이 채미를 만약에 꿀벌이 이 전 세계에 사라진다면 엄청난 재앙이 온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 꿀벌 하나 사라졌다고 뭔 일이 있겠어?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이 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에게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꽃말을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꽃말이 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세운한주의 꽃말이. 근데 꽃말은 또 어떻게 지어지는가 보면은요. 예를 들면 꽃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색깔과 모양을 첫 번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꽃과 이미지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꽃말로 해요. 예, 이렇게 금세운한주 이게는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었을 때 꽃말을 한 번 딱 들으면 예를 들면 뭐 장미용 열정, 노랑장미는 뭐 순회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꽃말을 중시 않는데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꽃말을 그렇게 중시한답니다. 이게 이 꽃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걸로 많이 잘 쓰는가 봐요. 연인들이 그 사랑을 나누거나 그 연애 편지를 할 때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이 꽃말을 갖고 오지 뭐 로즈, 장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않는다네요. 저는 이제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책에서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말은 17세기에 아라비아 세럼이라는 풍속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삭학입니다. 제목이 선풍기예요. 선풍기. 몸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흔적은 고통을 통과했다. 몸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흔적은 고통을 통과했다. 선풍기가 돌아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그 바람의 흔적. 이를 고통을 통과했으므로 여기서 긴 꼬리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줄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긴 꼬리를 감추고 있는 필요 없어요. 몸 내부에서 빠져나온 흔적은 고통을 통과했으므로 바람 한 장을 가위로 오려 바람을 지금 가위로 오려 갖고 새를 만든다.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선풍기 앞에 이렇게 그 반짝이 같은 거 달아놓잖아요.
반짝이 바람 나오는가. 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영업장 가면은 그 달아놨습니다. 바람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 계속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폭염우 씨앗이 하늘에서 발아하는지. 폭염우 씨앗이 있는데 폭염도 씨앗이 있대요. 발아, 싹이 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폭염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폭염이 어느 때 어떻게 폭염이라고 하느냐. 폭염은요, 그 온도, 섭씨 35도가 넘어서는 날씨를 말한대요. 그런데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해요. 이틀 이상. 그 다음에, 폭염 경보. 이게 처음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 거죠. 그러면 한파 요즘 엊그제까지도 불과 일주일도 안 됩니다. 한파주의보를 담양에도 한파주의보를 내렸어요. 광주도 내리고. 그러니까 한파는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차이가 날 때, 그거는 기준은 뭐냐면 영하 3도일 때 그렇습니다. 3도 이상일 때. 이게 영상에서는 한파가 없죠. 근데 그 기준은 마이너스 3도입니다. 영하 3도일 때 전날이 만약에 몇 도 갔다 그러면 10도가 차이가 나서 톡 떨어지는 때 한파주의보를 내리는 거고요. 아침 온도가 12도 이하일 때, 이하가 이틀 이상 될 때 한파주의보를 내리고요. 또 농업 쪽에서 보면은 이 온도가 좀 지속되면은 딸기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크게 이게 막대하게 예를 들면 피해를 보겠다 할 때 한파주의보를 내는 이 세 가지가 한파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폭염이 뭐지? 한파가 뭐지? 할아버지 폭염이 뭐예요? 그러면 그 좀 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냥 시를 쓰다 보면 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이 알아야 돼요. 예. 넓힐게요. 56페이지입니다. 예. 살짝 구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비가 올 것 같은 날. 구름의 자존심을 건든다. 그래야 비가 온대요. 제가 써서 잘 쓸 것 같아요. 구름의 자존심을 건드려야 좀 내가 비 안 내리는가 봐라. 자존심 건드리니까 비 내려버리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안 오면은 결국 기우제를 지내는데요. 기다리다 기우제 지내지. 비가 안 온다고 미리 기우제 지내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기다리다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면 결국 비가 오게 돼 있어요. 네, 결국 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 올 수밖에 없죠. 네. 옛날에는 비가 안 와도 임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비만 안 와도. 그래서 임금이 직접 어떤 단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를 들면 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른 꽃들과 함께 여기서 보면 오후에서 뛰어내리고 이건 지켰습니다. 필요 없는 어구예요. 마른 꽃들과 함께 모무 안팎이 쓸쓸하게 식어갔다. 빙빙빙 사는 일이 녹록찮다. 선풍기 빙빙빙 사는 것이 참 녹록찮다.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녹록지 않다. 녹록치 않다 이렇게 하면 치는 아닙니다. 녹록치는 없습니다. 녹록지 않다를 줄임말로 녹록찮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하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다, 상대하기 쉽지 않다 그런 말을 녹록찮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슭을 떠돌던 잠문 이루는 그리움이 가슴팍을 쑤실 때 꺾인 목을 짚고 길이 없는 여기를 짚고요. 꺾인 목을 짚고 길이 없는을 짚고 뭐라고 하는 거니? 꺾인 목을 부여잡고 꺾인 몸을 부여잡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밀폐된 바람 속에서도 울음은 섞였으나 여기 울음은 섞였으나도 뺄게요. 그래도 필요 없는 어구예요. 울음은 섞였으나 빼고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아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잖아요. 이게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선풍기 틀어놓고 자서 죽었다. 그는 산소가 없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는 잘못된 거랍니다. 문을 꽉 잡고 그 선풍기 돌아가도 거기서 순환되기 때문에 산소는 그대로 있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있어갖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든지 메탄가스를 발생한다 하면은 그걸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걸로 죽지는 않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그런 것은 있으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옷 벗고 자면 그런 현상은 벌어진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분 감상입니다. 영웅이에요, 영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 네. 무서운 속도로 짜장면을 배달하지. 이 짜장면 배달부를 지금 영웅이라고 한 겁니다. 왼쪽으로 기운 것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나의생이야. 이거 왼쪽으로 자꾸 가는 값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우니까 이건 나의 생이 돼. 기운 것이 아니라 내 생이 왼쪽을 딛고 가는 거야. 몸이 기운 쪽이 내 중심이야. 참 잘 써진 것 같아요. 이 시는 이렇게 그냥 가볍잖아요. 생각의 발상,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한 거를 그렇게 않고 나 나름대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창의성이에요. 이런 어구를 알아놓으면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알아놓으면 창의성이 좀 발달이 많이 되는 거죠. 짜장면 나와서 그냥 여담 또 할게요. 요즘 흔히들 짜장면집 가면 어떤 사람 먹고 나면 맨 물만 남아 있잖아요. 짜장면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어떤 분은 칩이 뭐 많이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짜장면을 만들 때 그 면에 전분을 넣고 한답니다. 짜장면 그 면발을 뽑을 때. 그래야 맛있대요. 전분과 이 침, 이게 아밀라제죠. 이 침이 만나면 물이 생긴대요. 누구나 물이 많이 생길수록 좋답니다. 그 물이 많이 생길수록 소화 효소가 많대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생기면 그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왕성하다 그 말이에요. 짜장면을 담아 보시고요. 또 간짜장에는 전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긴답니다. 깨끗해요. 아이고 나는 깨끗해. 나는 건강이 안 좋아하는데 사실 물이 많이 생길수록 건강이 좋대요. 침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침도 함부로 절대 뱉지 마라. 침을 뱉지 않는 것도 보약을 먹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저희 교수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좀 말랐어요. 말랐는데 그분이 침을 탁탁 잘 뱉어요. 없을 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마른 것은 침을 뱉어서 마른다고 그랬거든요. 이 몸속에 나오는 천대 침도 뱉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보약이랍니다, 이게. 우리 소화효소를,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침을 자꾸 이렇게 모아서 집어두면 소화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침 그렇게 소중하게 있는 것을 택택 뱉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짜장면 얘기하다 그냥 나와서 생각나서 했습니다. 부분 감상, 풍경수집가네요. 풍경수집가. 참 제목도 잘 짓는 것 같아요. 풍경수집가. 아, 참. 기억이 오래 익어야 풍경이 된대요. 아, 참. 추억이 오래 익어야 풍경이 된다도 할 수 있고, 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생각이 오래 익으면, 예를 들면 풍경이 된다도 할 수 있고. 기억이 오래 익어야 풍경이 되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네, 이게 자네 어떤 사람이 있네, 지금 자네. 몇 거부 기억을 통과한 건가? 누구 꿈을 건너온 건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 부분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했다가 집어넣냐면은, 요 보면 시적 진술이 잘 나타나 있어요. 시적 진술. 이 시를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수사, 참신한 묘사가 참 훌륭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쓰기 위해서는 설명보다는 진술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설명과 진술과 서술을 이게 시를 쓰시는 분은 확실히 알아요. 글을 쓰시는 분은 어떤 것이 설명이고
어떤 것이 진술이고 어떤 것이 서술인가.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명이에요. 진술은요, 상대방이 꼭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세. 진실하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가면은 너 진술을 하고 이제 서술을 하고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술서를 쓰라고 하잖아요. 서술서 쓰라고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서술보다는 진술이 많아요.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시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시는 생명이라고 했고 사랑이라고 해서 제가 단언을 했는데, 생명이라고 하면은 손수철 회장님이 계시는데 손수철 회장님은 설명을 어떻게 다 하고 다니고 있어요. 나 오늘 바보라. 난 뼈가 하나 덜 있다. 나는 손가락이 좀 휘어졌다. 나는 머리가 허였다. 이런 거를 어떻게 다 몸속에 있는 까지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수철이라는 생명, 그 생명을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그분이 어떤 분은 손수철이가 건강해 보이네. 어떤 분은 좀 건강하지 않네. 그 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는 설명이 아니고 진술적인 부분이다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진술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은 목회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목회는 설교를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회라고 그래요. 네. 목회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하는 분도 어려워요. 그냥 이 목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 자, 공중을 만지는 평화로운 연기를 보내. 만진다는데 공중을 올라간다고도 않고 그냥 공중을 만지기 위해서 연기가 올라간대요. 만지는. 바람은 오후 6시를 읽는 기술. 지금 바람은 지금 오후 6시인가 봐요. 지금 바람이 뭔가를 읽고 있어요. 혹은 불금 흔들려야지 깃대처럼 골목에 꽂아두네. 떨어져 빈 나뭇잎 자리까지 다만 모든 것이 바람의 영역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까 손에 에세이처럼. 근데 계속 읽어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고요. 이 부분 감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제목과 이게 본문이 약간 연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법으로 지금 글을 썼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라고 제가 한번. 그러니까 오늘 봤어요.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어떤 시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시적 사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국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보고 이거 예수님 형상이네, 부처님 형상이네, 파리가 난 모양이네. 밥을 먹다가도 또 밥알이 놓인 형태를 보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그 학생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내가 바쁘니까 네가 그 수저랑 좀 상차림을 해라. 수저랑 게 놨는데 젓가락이 휘리릭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두 개를 딱 들었다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십자가가 되는 형상. 또 어떤 X가 되는 형상을 보고 십자가와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해서 시를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심사위원을 갔는데 참 발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조금 떨어져서 그냥 그냥 우수상 그냥 그런 정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깝게 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에서도 보다가도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이 조그마한 갖고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언어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입혀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고뇌라고 그러잖아요. 고뇌. 누구나 시를 잘 쓰고 싶죠. 저도 잘 쓰고 싶습니다. 진짜 막 썼으면 막 쓰고 싶어요. 일부 몇 분들은 좀 부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저럴 때 저 시를 잘 쓰는 천재 시인이 아닙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노력하면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퇴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대다수 시인께서 말씀하시지만 글쓰기보다 퇴고가 훨씬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그 퇴고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은 퇴고를 잘해야 생명도 잘 태어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강의가 좀 길었네요. 좀 텍스트는 짧은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길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